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6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 증시 어제 좀 하락폭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만회하면서 거의 보합 수준까지 잠시 양봉까지 갈 정도로 갖다 좀 많이 끌어올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 밀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독일에서 이제 전기차 구매 중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테슬라 하락폭이 좀 있었고 3.6% 밀렸네요. 그거 플러스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 인하가 3월 중에 좀 쉽지는 않을 법한 그런 액션이 있으면서 그거 덕분인지 금리 조금 상승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선방해준 업종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일라이릴리랑 엔비디아, AMD는 어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진짜 강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500달러 넘냐 마냐 요거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일단 700달러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또 실적, 목표가 요거에 대해서 800달러 간다. 이렇게 좀 세팅을 하면서 장중 최고가 경신, 징글징글하게 진짜 잘 가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나머지 지수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약하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일라이린이나 엔비디아 요것들, 엔비디아는 뭐가 됐든 일단 반도체 대장격으로 끌고 와주는 건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랑 AMD가 같이 끌고 갔는데 AMD는 어제 조금은 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거랑 지수에 대해서 요번 주는 저는 좀 그냥 시장 자체는 좀 심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코스피가 수급 상태는 훨씬 조금은 더 안정적인, 코스닥은 샀다 팔았다 그리고 메인으로 좀 지켜주는 그런 기둥 같은 테마군도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만 좀 주축으로 보면 되거든요. 1조 사고 2조 사고 그리고 어제도 팔진 않았고, 아침에 오전에 좀 팔다가 결국엔 뒤에 순매수로 갖다 좀 돌려놓는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아직은 좀 힘이 있네. 네, 일단 이번 주가 또 설 연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는 밀리면은 오히려 좋아 보이던 종목 좀 싸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코스피가 이런 구간 또 돌파하고 신고가를 향해서 쭉쭉 갈진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큰 틀에서 박스권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아요. 이 박스를 또 어떻게 돌파할지, 우리 박스피라고도 하잖아요. 아직은 박스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았는데, 한 요 정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수가 어떤 움직임 좀 보여주는지, 그 다음에 시황에서 좀 악재나 그런 거 뉴스 생기면은 좀 같이 덧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 좀 시원하게 돌리진 못했는데 이런 것도 좀 따라가나. 자, 그래서 시황도 요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또 스튜디오 3위 신규 상장주들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스튜디오 3위가 DB금융투자 주선인이네요. 침실, 가구, 우리가 아는 그 3위 그쪽인 것 같네요. 딱 내용을 보면은. 자, 그래서 얘는 시총이 엄청 가벼운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700억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 별로 테마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 2월 7일 수요일 에코프로 시리즈 실적 발표 요게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좀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우르르 좀 힘 빠질지. 근데 에코 계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진짜 와장창 깨지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게 생각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움직임이 계속 뭐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월 8일 옵션 만기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2월 9일부터 금요일 설 연휴 시작을 하고,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27일 트위치 국내 철수, 이전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이제 벌써 이번 달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랑 이제 치즈직 관련 주들 이런 거 정도까지 일정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해서 1심 무죄가
나왔고, 그것 따라서 어제 이제 뉴스들에서 삼성에서 이제 좀 뉴삼성 좀 추진할 거다, 뭐 그런 기대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실탄 93조 원, 삼성 7년 만에 조단위 인수합병, 뭐 청신호, 뭐 직접적으로 삼성에서 지금 이제 바로 인수합병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에서 인수합병은 애초에 이전부터도 계속 언급은 나왔었죠. 나왔고 뭐 좀 진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보통 이런 인수합병은 실질적으로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뭐 찌라시를 좀 타고 뭐 아니면 단독 뉴스 붙이면서 뭐 이러 해가지고 지금 뭐 어디 기업이랑 인수합병 오고 가고 있다, 어디 기업 방문했다, 그런 걸로 갖다 이제 좀 붙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좀 시장에 뭐 이런 게 좀 테마를 만들어 주는지 그거 좀 가볍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삼성 관련해 가지고 인수합병 키워드로 좀 이전에 부각이 되거나 좀 엮일 수 있었던 그런 애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가 어제 이미 장중에 좀 부각을 시켰죠. 그 다음에 뭐 에브리보, 얘는 좀 차트가 묘하네요. 아진엑스텍, 우린 PTS 뭐 등등 대부분이 일단 로봇주이기는 해요. 해성 TPC, 뭐 TPC 글로벌, 그 다음에 DR텍, 미래컴퍼니, 그 다음에 뭐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관련 주들, 요 정도까지 좀 폭넓게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요거 외에도 혹시나 뭐 또 결국 요것들도 다 찌라시죠. 이러 해가지고 인수합병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PBR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좀 아쉬운, 좀 심심한 테마 중에 이제 하나이긴 한데,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이 PBR 키워드로 뭐 테마, 모멘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게 진짜 메인으로 갔다가 와 이거 매매하기 좋은 재료다, 이거랑은 좀 관점이 달라요. 지금 저는 이 PBR 키워드에 대해서 일단 뭐가 됐든 정부 정책이고, 정부 정책이라는 건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 그러면 이제 기대감 자체는 좀 부각이 되긴 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뭐 조만한 기업에서 막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정부 차원으로 하는 게 당연히 와닿는 게 좀 더 크죠. 그다음 뭐 이제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제성도 조금 부여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요 PBR 키워드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제 모멘텀 제공 정도 대신에 그냥 요거에다가 수급이 더 들어오는 종목들, 단단한 종목들, 결국에 이 PBR 관련 종목들이 다 대부분이 다 시총이 좀 있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영향력을 좀 많이 받고, 어제 영상에서 공부용 영상에서 좀 올려드린 그런 내용처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한데, 결국에는 이제 수급 들어오는 그런 섹터 위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즉 그 시총 좀 있는 종목들한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이슈거리를 좀 제공해주는 그 정도 느낌으로 보는 거지. 이 PBR 키워드로 갖다가 진짜 이제 기업들 밸류업 시작되고 막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뭐 안전하다기보다 그냥 미국처럼 좀 좋은 탄탄한 주중환원 막 이뤄지고 그런 시장이 되겠다, 이거는 뭐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이지 않을까. 그거랑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슬쩍슬쩍 이런 곳에서 자사주 환원 좀 나오더라고요. 뭐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 시장에 좀 줄지. 자,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중에서 좀 대놓고 돈이 쏠리는 건 일단 자동차 업종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이랑 금융 관련 주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말에 인도에서 상장 추진,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엄청 스페셜한 것도 아니고 뭐 시총이 엄청 크게 부각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인도 시장에 이렇게 좀 상장한다는 거는 그래도 인도 안에서도 뭐 주시장 상장한다고 인도에서 뭐 잘 나간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좀 힘을 더 실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인구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인도 시장도 분명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성장성은 뒤에 더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국가들 성장했던 게 이제 중국처럼 인구수를 베이스로 갖다가 저렴한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딱 그 틀이거든요. 인구수가 많다, 이제 이거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낮아요. 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할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낮고, 인건비가 낮으니까 대기업들, 세계 대기업들이 기웃기웃하면서 여기 인건비가 뭐 한국에는 해가지고 뭐 한 1시간당 지금 최저시급 10,000원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쪽은 뭐 한 3,000원, 2,000원이면 되네. 그러면 뭐 한 3배, 4배, 5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갔다가 대기업들이 국가에 뭐 공장 세우고 뭐 그런 건데, 자, 요 개념도 있고 해서 뭐 인도에서 얼마나 잘 팔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는 그냥 덧대주는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현대가 엄청 잘 나가죠. 현대랑 기아 둘 다 해가지고 쭉쭉 치고 나가는 것도 있고, 현대차는 저 PBR 키워드로 그래도 정고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 흐름이면. 거기다가 이제 수급도 꽤 탄탄해가지고 현대는 움직임을 한번 좀 볼 거는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는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잘 나가다 보면은 뭐 우 시리즈들 이런 것들 뭐 소각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시총 좀 작은 거는 현대차 3우, B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뭐 서현이하부터 해가지고, 서현이하가 어제 이제 뭐 시간에까지 요 단기가열 지정 예고 이것 때문에 좀 밀리기는 했는데, 요 구간에서 또 다시 꾸역꾸역 움직여 주나 그런 것들. 이거 외에도 어제 모베이스 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힘을 줬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혹시나 뭐 좀 돌아가면서 시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도 자동차 부품으로 같이 좀 엮이긴 하죠. 그래서 얘도 좀 차트가 묘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자동차 부품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도 혹시나 뭐 금융 이런 것들 좀 움직이는지, 결국에는 이쪽은 당일 추이에서 지수, 프로그램, 외국인 이런 것들 좀 같이 묶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계속 치고 가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랑 싱크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바이든 반도체 뭐 보조금 보따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올해 내내 뭐 AI 반도체에 대한 칩 수요 등등 이것저것 좀 붙을 거는 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뭐 제주 반도체는 좀 봐야겠죠. 얘는 뭐 전저점 이탈을 하긴 했는데 그런 구간에서 또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이란, 미국 공격에 대해서 자신들의 분노 시험하지 말라, 자국 공격 시 즉각 대응하겠다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쉬울까요? 쉬울까요? 이란 확전하면 강력 대응, 보복 계속.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동 지역에서 좀 확전에 대한 좀 공포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단 미국이 이 보복에 대해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그래서 바이든도 결국에는 선택을 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란에 대해서 이전에 뒤에서 좀 회유하려고 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란이 말을 더럽게 안 쳐먹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이란 세력이 미군 기지 공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숨지고, 특히 미국은 그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좀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부각시키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거기다 올해 뭐 대선도 있고 그래서 뭐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전쟁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얘네가 계속 안 들어먹다가 그 와중에 자기네 국민 좀 생명을 잃었네. 그거에 대해서는 복수는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보복은 좀 더 지속된다고 하고, 과연 이란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는 가장 웃고 있는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미국 이 상태인데, 뭐 적의 적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은 좋아하죠. 이스라엘은 좀 웃고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 뭐 오락가락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유가 좀 뭐 움직이는지. 근데 유가가 지금 그냥 그래요.
뭐 조금 찔끔 움직이긴 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쟤네들이 직접적으로 왔다가 그 전쟁 이쪽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나 그런 것들 계속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요 방산.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은 이제 전기본에 대해서 일단은 체코 원전이랑 전기본 전력 수급 계획 그런 것들. 체코 원전 입찰 최종 전홀은 한수원 4기 수주 하면은 30조, 20조에서 30조. 이건 뭐 뉴스마다 막 10조 단위. 10조 단위가 사실 작은 게 아닌데 조 단위만 해도 작은 게 아닌데 뉴스마다 좀 달라요. 어디는 20조, 어디는 30조.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체코 원전 한 6월 전후에서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신규 원전 3개에서 4기 정도는 좀 부족하다. 에너지 안보 위해서 더 필요하다. 전력 수급 계획 이번 달 중에 이제 이르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원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미래 기술 지금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게 지금 AI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결국에는 걔네들이 전력 괴물처럼 빨아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뭐 그린 뉴딜로 충당할 수가 없는 그 정도 상황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그린 뉴딜이 나중에는 기술적으로 어떤 뭐 좀 더 발전해서 그 에너지 흡수 이런 것들 좀 생산량 이런 게 뭐 기하학적으로 좀 늘면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원전이 효율만 따졌을 때는 대신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는 거죠. 보통 원전에 대해서 불안함이 이제 뭐 지진이라던가 자연재해 등으로 이제 방사능 유출되고 하면은 그런 거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뭐 세상은 다 있죠. 뭐 장점만 있으면 결국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귀결되면 되는데 일단 에너지 지금 그쪽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것들 사이에서 좀 싸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자,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는 결국 전기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전력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린 뉴딜로 가능했으면 좀 케어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유럽주들 국가 움직임 보더라도 그린 뉴딜을 먼저 뛰어들었지만 현실 벽에 막혀가지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전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원전으로 좀 우회하는 국가들도 많은 부분이 있지 않나.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전 기술력이 꽤 괜찮죠. 그래가지고 좀 웨스팅하우스랑 협상 그런 것만 좀 잘 됐다 나오면 원전 관련주들이 기지개 좀 쭉쭉 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원전은 뭐 차트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우진엔텍이 신규 상장 요거 하면서 얘가 원전 키워드를 좀 대장 역할을 할지 탄력이 꽤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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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상한가 이날도 시간에 해가지고 뭐 또 쭉 시간의 상한가 갔었죠.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24% 이런 식으로 좀 탄력이 엄청 좋은데 자, 일단은 원전도 그런 것들 뭐 발표 좀 생각을 해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 관련해서는 총선 앞두고 뭐 저출산, 이민청, 메가서울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출판사 얘는 좀 차트가 묘하긴 합니다. 꽉꽉 올라왔는데 구간 뭐 또 돌파하면서 나오는지 특히 삼출은 토요일 그 극장판 아기상어 그거 극장판 뭐 개봉도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 뭐 요거랑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 세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출산 정책으로 요 애들이 일단 가장 메인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거기다 이제 재택근무 같이 엮이긴 했었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로 마일소프트라던가 그런 것들 좀 엮어주는지 그 다음에 이민청 이민청 관련해서는 좀 종목들이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지들 멋대로 움직여요. 조금 뚜렷하게 아 얘가 대장이고 얘가 2등주고 얘가 3등주구나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일단은 오픈롤 요거가 이제 움직임은 좀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이민청 관련 키워드로 엑스페리스 거의 18%그 다음에 오픈롤 뭐 10%요 정도 좀 상승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 관련 주들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제 삼익 THK 기반 근력 보조 로봇 상용화 추진 AI 기반으로 의대증원 오늘 이제 발표 정부 의결 위해서 보정심 뭐 소집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또 재료 소멸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중에 엔캠 올해 전액 생산 능력 약 2배 증설하겠다. 글로벌 2위 도약
이런 내용이 있고, 구독자 뭐 344만 명이라고 하는 보겸이라는 분 해가지고 뭐 네이버 취직에 좀 그래서 파트너 스트리머 계약 임박 이런 키워드들은 뭐 사실 그냥 서포트죠. 결국에는 트위치 철수가 가장 메인이에요. 그 방송 플랫폼 관련 주들은.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유럽에서도 품기.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약품 이런 효율 이런 거는 좀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펩트론, 동운, 아나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는 그냥 개별주 흐름 이번 주는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관련 주들 이런 것도 뭐 PBR 키워드로 움직이긴 하는데 종목 끼는 좋죠. 대신에 뭐 시간에 또 부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푸른저축은행은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해요. 불쑥 치고 불쑥 밀고 불쑥 막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 탁 치고 쭉 밀렸다가 쭉 쏘고 밀렸다가 또 한번 슈팅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에서는 HLB가 진짜 계속 하늘 쭉쭉쭉 쭉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뭐 제약 어제 이런 것들 또 시간에서 움직인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그냥 신규 상장주, 그 다음에 뭐 개별주, PBR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얘네들 위주로 갔다가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지금 다음 달 재료인데 이걸 진짜 뭐 마지막으로 좀 불꽃처럼 태워 먹으려고 하는 건지, 나 초전도체 애들이 움직임이 좀 계속 강하죠. CCS도 밑에서 상한가 2번 땡겨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신성 델타테크부터 해가지고 뭐 파워로직스 등등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건 자리가 좀 높기는 한데 신성은 10만원 이런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한번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큼직한 여기는 좀 주목해야겠다 이 느낌보다는 좀 다양하게 잡다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설 연휴 앞두니까 조금은 설렁설렁. 그래도 유동성은 좀 코스피가 많고 코스닥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확실히 시장이 이번 주 코스닥은 유동성 좀 줄어드는 게 보이죠. 해가지고 10조 전후 13조 뭐 이러다가 조금씩 8조 7조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해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